안녕하세요. 서치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스레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레드의 기본 개념과 동작 방식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룰 내용은 파이썬에서 스레드를 간단하게 만들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저수준 API를 사용하는 것과 고수준 API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고수준 API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만들기 쉽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고수준 API를 사용해서 파이썬 스레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를 실습하기에 앞서 실습할 파일을 먼저 준비합니다. 편집창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고수준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레딩이라는 모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import threading이라는 이름으로 스레드 모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스레딩이라는 모듈은 파이썬에서 스레드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딩이라는 모듈에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단순히 초기화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레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레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져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스레드를 실행하려면 스레드 객체에 start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호출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행 결과를 봐야 하겠죠. 이렇게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실행되고 있지 않죠. 왜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스레드는 더미 스레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의 스레드입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가 뭔가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게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함수가 화면에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제 스레드 클래스의 초기화 인자로 타깃이라는 인자를 전달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초기화 그 타깃에 들어가는 이름은 단순하게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의 호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hello world라는 글자가 화면에 출력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스레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였죠. 그런데 만약에 스레드가 실행하는 함수가 이렇게 인자를 전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짠! 하고 떠오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스레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조금 방법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하냐면 스레드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함수에 전달할 인자를 특정 키워드 인자로 제공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인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은 순차적인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인자 전달 방법은 사전을 제공해서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전달하려면 스레드 클래스의 초기화 인자로 args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args에는 순차적인 인자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튜플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튜플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url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맞는 인자에 값을 전달할 그
그 값을 여기 이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ttp naver.com이라고 써주고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실행 안 됩니다. 왜냐면 튜플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개짜리 요소만 가진 튜플이면 반드시 뒤에 이렇게 콤마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써줌으로써 스레드가 시작이 될 때 http naver.com이라는 이 주소가 threadrun이라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실행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면 thread 함수가 받는 인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인자 이름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도 튜플의 추가적인 요소로 이렇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스레드가 실행하는 함수한테 인자를 여러 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서를 보지 않으면 적어도 저 함수가 어떤 인자를 첫 번째 인자는 뭐고 두 번째 인자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문서로 보지 않으면 이제 알기가 힘든 거죠. 다른 언어와 달리 파이썬은 함수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키워드 인자 전달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키워드 인자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인자 전달 방법은 앞선 예제와 동일하지만 약간 다른 지점은 앞에서는 순차적인 인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ARGS를 사용했지만 키워드 인자는 KWARGS라는 인자를 사용합니다. 이 인자는 전달받는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자, 사전을 전달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전의 키는 threadrun이 받는 인자의 이름 이렇게 써주고요. 두 번째도 이렇게 두 개 인자를 받으니까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좀 스크롤이 내려가 있으니까 잠깐 랩핑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hreadrun이라는 함수가 인자를 몇 개를 전달받든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레드 만들어서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threadrun이라는 함수에서 전달받은 인자를 출력해 보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그 부분을 실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실행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스레드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레드는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론상 저도 많이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최대 20개까지는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스레드가 무턱대고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레드는 당연히 아무리 여러분의 컴퓨터가 좋아도 적당량만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종료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의 스레드를 만들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스레드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스레드 2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스레드 2는 threadrun이라는 함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가 여러 개의 스레드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제를 만들어서 살펴보면 스레드 2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레드가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3개째에 threadrun이라는 함수 말고 다른 실행 함수를 지정하게 한다면
동작을 할까요? 그것도 동작을 합니다. 네. 각각의 스레드가 실행하는 함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레드 1은 스레드 런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하고요. 스레드 2는 스레드 런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레드를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스레드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